조선 역사에는 왕이었지만 왕으로 불리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연산군, 그리고 광해군. 그는 왜 왕이 아니라 군으로 남았을까요? 폭군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권력에서 밀려났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닌 패자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전쟁이 만든 세자.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불과 20날 만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조선은 무너졌습니다. 왕이었던 선조는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합니다. 그때 선조는 고민합니다. 내가 죽으면 조선은 누가 지키는가? 그는 둘째 아들 광해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척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광해는 분조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백성과 군사를 위로합니다. 왕이 도망간 자리에서 왕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그를 현실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계승의 불안. 전쟁이 끝난 뒤 전국은 다시 요동칩니다. 선조는 늦둥이 아들 영창대군을 총애합니다. 정통성 논쟁이 시작됩니다. 광해는 세자였지만 후궁소생이었습니다. 반면 영창대군은 중전소생 척통이었습니다. 선조 사후 광해는 왕위에 오르지만 정치는 이미 균열되어 있었습니다. 대북파와 소북파의 갈등. 왕위는 지켰지만 왕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피로 지킨 자리.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광해군 폭군론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임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됩니다. 유교 국가에서 어머니를 패한다는 것은 도덕적 파탄으로 여겨졌습니다. 광해군은 명령했을까요? 아니면 정파의 압력에 밀렸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냉혹한 선택을 허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능하지 않았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광해군은 재정개혁을 추진합니다. 대동법 확대, 공납을 쌀로 통일해 백성의 부담을 줄입니다. 토목사업도 정비합니다. 창덕궁 재건, 무너진 국방 체계 복구. 그는 감정이 아니라 행정으로 통치했습니다. 외교의 줄타기. 17세기 초 국제질서는 요동칩니다. 명나라는 쇠퇴하고 후금이 급부상합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명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한쪽에만 서지 않았습니다. 명에는 군사를 보내되 후금과도 화친을 유지합니다. 실리 외교. 그는 명분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 덕분에 조선은 즉각적인 침략을 피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난 권력의 칼 인조반정. 1623년 3월 12일 새벽 한양의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서는 이미 군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선의 왕이었던 광해군은 자신이 곧 왕자에서 끌어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조선의 왕은 바뀝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반정은 왜 일어났는가? 광해군 치세 15년.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전쟁 이후 북구가 진행되었고 대동법이 확대되었으며 외교는 실리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내부는 달랐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대북파는 강경했습니다. 영창대군 사망사건, 임목대비 유폐사건은 도덕적 명분을 중시하는 사림에게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은 광해군 정권을 패륜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어머니를 패하고 척통 왕자를 죽였다는 인식은 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결국 칼이 됩니다. 반정을 준비한 사람들. 반정의 중심에는 서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 인물은 김유, 이길, 그리고 군사적 실행을 맡은 이괄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분을 준비했습니다. 광해는 왕이 아니다. 그는 나라의 윤리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권력 교체였습니다. 그들은 능양군을 옹립하기로 결정합니다. 능양군은 선조의 손자였고 정통성 면에서 광해군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가 훗날 인조가 됩니다. 쿠데타의 밤 1623년 3월 반정 세력은 군사를 규합합니다. 훈련도감 일부 병력이 가담했고 궁궐 수비는 허술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군사들이 창덕궁을 포위합니다.
광해군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강화도로 보내집니다. 그의 재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15년간의 통치는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명분과 현실, 반정 세력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의의 회복이라 주장했습니다. 임목대비는 복이 되었고 능양군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 정권은 명에 대한 의리를 앞세웠습니다. 이 선택은 조선을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입니다. 반정의 후폭풍, 반정을 실행한 공신들 사이에서 공로 다툼이 시작됩니다. 특히 군사적 실행을 맡았던 이괄은 자신의 공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느낍니다. 결국 1624년 이괄의 난이 발생합니다. 반정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조 정권은 출발부터 불안했습니다. 육부, 외교의 대가, 1627년 정묘호란, 후금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광해군 시절 유지되던 중립 외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청태종은 대군을 이끌고 남하합니다. 인조는 남한 산성으로 피신합니다. 47일간의 항전 끝에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조선왕이 오랑캐라 부르던 나라의 황제 앞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광해군을 몰아내며 명분을 회복했다고 말했던 반정 세력. 그러나 그 명분은 전쟁 앞에서 무너집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정권.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삼전도의 굴욕. 인조는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만약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계속되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세월. 광해군은 제주에서 19년을 보냅니다. 그는 반란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를 복위시키려는 세력도 없었습니다. 한때 조선을 통치했던 왕은 평민처럼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현대의 재평가. 오늘날 역사학계는 광해군을 다르게 봅니다. 실리 외교의 선구자, 행정 능력이 뛰어난 군주, 정통성 약화로 불안했던 왕. 그는 폭군이라기보다 정치적 약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인간 광해. 우리는 종종 왕을 흑과 백으로 나눕니다. 선군 아니면 폭군.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 정통성에 대한 불안. 그는 살아남기 위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를 역사 속에서 고립시켰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패자의 역사 속에 갇힌 군주였을까요?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생존을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선택을 두고 아직도 논쟁하고 있습니다.